수원 FM 96.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판정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장판정담을 진행할 장애인 권익활동가이자 세무사인 조봉현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단풍 계절이죠.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향해서 전 국토가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 여행은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오늘 장판정담은 이웃도시 화성에서 경기도인과 비영리단체인 화성장애인 누릴인권센터를 운영하시는 이경희 대표님을 모시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경희 대표님은 그동안 우리 장판정담에 과거 여행 관련 정담을 나눌 때 다른 분들과 함께 몇 차례 게스트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화제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이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는 최근 이제 사단법인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 본부라는 단체에서 연말에 수여할 그 장애인 먼저 실천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네. 그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상을 하게 될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수상 이유와 그 소감을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로서 사회통합사회 사업,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수상 소감은 아직 실제로 상을 받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실감은 나질 않고 있고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외롭게 해오던 활동을 누군가 알아주는구나 하는 뿌듯함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분들께서 정말 받을만하다, 잘됐다 라며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더 큰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무게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저도 그 몇 년 전에 그 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았거든요. 그 단체 그 이사장님이 오래전에 그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이수성 씨라고 하시죠. 네. 이수성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단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그 훈련과 분양도 한다고 들었어요. 안내견 한 마리 얼마 정도 한 줄 아세요? 시가로? 글쎄요. 그 안내견 한 마리 훈련시키는데 평균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원을 운영하는데 훈련 강사들도 많고. 인건비겠죠? 그렇죠. 그 이제 평균 한 마리당 이제 1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훈련시켜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거든요. 그래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처럼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나 봐요. 네. 몰랐네요. 저도. 예, 물론 이제 그 삼성 어디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삼성 사회공헌재단 직접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위탁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그 직접 그 화성 장애인 누릴인권센터를 설립하셨죠. 네, 예, 이 센터를 만들게 된 개인적인 계기나 첫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언제 설립됐고 앞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가 21년도 5월 말에 설립을 했고요. 이전에 장애인 야간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학생들의 불편함을 가까이 보면서 장애인 인권 처우 개선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불편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 구조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불편한 환경 바꿔나가는 일을 더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 보다 좀 전문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인권 교육, 지자체와의 협력, 인권 상담, 그리고 권익 공호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할 생각이고요. 당당하게 장애인 시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가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화성을 만드는 것이 저의 센터의 목표이고요.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전에 이제 장애인 야간학교 교장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장애인 야간학교 교장을 하신다고 할 때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야학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자청해서 한번 찾아뵈었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SNS에 뭐 이렇게 화성에서 장애인 이제 불평 문제 때문에 특히 장애인 콜택시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렸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또 애로사항 있으면 항상 연락 달라 이래가지고 참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장애인 화성 장애인 누리인권센터에 좀 뭐 참석하게 참여 멤버로서 참여하게 됐는데 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할까요? 네. 음악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음악 준비하셨나요? 네, 이 좀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요. 네. 이 오늘 갑자기 바람도 불고 오늘 더 가을이 확 느껴지게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문세의 파랑새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수원 FM 96.3 장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에게는 음악이 송출되지 않는데 음원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화성시는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권 현실은 어떤가요? 네, 급속히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다양한 시민에 대한 이런 처우, 이런 사회 활동 이런 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무엇인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가장 절실한 문제는 환경이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 환경이 제일 큰 장애 요소거든요. 예, 사람은 두 발로 걷기도 하지만 네 바퀴로 걷기도 하고 또 뭐 지팡이나 뭐 이런 분들 어르신들 경우는 세 발로 걷는다고 하죠. 예, 이렇게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회 환경은 아직도 장벽이 많이 있고요. 그래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건물, 진입로, 그리고 똑같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하죠. 네, 생리적인 문제, 화장실 문제가 아직도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만 해도 11층에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끔 좀 슬프다고 할까요? 비장애인 화장실은 층층마다 있는데 왜 장애인 화장실은 이럴까? 왜 맨날 불편한 사람이 참아야 할까? 이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것은 접근권 그리고 편의시설이 갖춘 건물 등 이런 사회 환경이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한 구성원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진짜 변화되는 생활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많이 가는데 특히 도시의 공원은 딱 그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애를 데리고 올 때는 항상 유모차가 따라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큰 애가 있으면 킥보드가 따라오고요. 좀 더 큰 애가 있으면 자전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에 이제 실버카 같은 걸 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구나 우리 같은 이제 그 휠체어 타는 장애인도 오고요.
그러면 공원, 특히 도심지에 있는 공원은 거의 한 40~50%가 뭔가 바퀴 달린 걸 다 타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막 공원 도로가 이렇게 막 그 저 패빙스톤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제 그런 자연석을 깔아놓는다든가 또는 뭐 충분히 경사로를 설치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뭐 계단을 해놓는다든가 사실 저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좀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그 환경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부러 이제 보행 환경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네. 많이 걸을 수 있는 거는 더 좋은 환경인데 근데 결코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 예, 아시잖아요. 예. 경사로길과 계단이 있지만 예. 비장애인도 경사로길로 굉장히 많이 네, 다녀요. 네, 예,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도 보면 예. 제가 이제 어느 공원을 갔는데 경사로하고 계단하고 나란히 있는데 비장애도 다 그 경사로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예, 저희는 예. 경사로가 있어야만 예. 가는데 예. 그들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으로 가고 싶으면 계단으로 그래서 가고 이제, 경사로길 이용하면 예. 경사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제 공원 설계 뭐 기본 방침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하니까 참 이렇게 그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어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 같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인프라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공원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예. 계단이 제법 많이 있고 예. 중간 중간에 한참 이제 먼 거리에 예. 경사로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유아차를 모는 어머니가 예.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계단을 마주하게 됐을 때 예. 아기를 바깥으로 내려놓고 예. 유아차를 그 계단 옆에 예. 비탈기를 예. 유아차만 몰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장애인만 위한 경사로는 아니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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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장애인만 위한 건 아닌데 예. 예. 사람들이 뭐 편의시설 하면 당신만 이용하는 거야 하고 예. 얘기할 때가 많아서 그렇죠. 아직도 인식의 예. 부족함을 예. 굉장히 절실히 느껴서 예.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예, 싶더라고요. 제가 어느 공원에를 갔는데 그 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공원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유아숲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아숲 체험장을 올라가려면 계단을 몇 개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숲 보면 어린이 유아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아차를 밑에 도로가에 놔두고 애를 안고 엄마가 이제 갔다 오더라고요. 그럼 유아차를 저 길가에다 세워두고 올라갔다 오면서 재밌게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유아차 그러니까 유아숲 체험장이라고 하면서 유아차가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봤는데 네. 참 우리 현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조금 화제를 또 돌려볼까요? 그 대표님께서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제 휠체어 이용 중 교통 불편을 겪은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SNS도 보고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가지고 이제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 대표님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상 속의 불편이나 차별 사례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예. 그 결과 제도는 조금씩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현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도 콜을 부르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되고 예. 저도 사회인으로서 약속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여기 뭐 방송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네, 방송 올 때도 콜을 불렀는데 예. 한 50분 가까이 걸렸어요. 예. 대기하는 게. 예. 저희는 보통 여유 있게 부르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막 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많이 아쉽고 예. 비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여러 교통수단 선택할 수 있잖아요. 버스라든가 예. 뭐 콜택시, 뭐 바로 뭐 요새는 카카오택시 예. 뭐 이런 부르면 5분 10분도 안 걸려서 오더라고요. 예. 그런 선택권이 있는데 장애인에는 그런 자유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휠체어 이용하면 버스나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예.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조차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지하철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많이 설치돼 있어서 뭐 리프트를 타거나 이런 것이 많이 적어졌긴 했지만 예, 예. 아직도 교통수단에는 좀 어려움이 예. 크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쯤은 뭐 교통 문제로 약속이 늦게 경험할 때도 좀 많이 있고 그런 현실들이 아직도 이동권 문제는 좀 많이 답답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권 문제 지금 광역 콜택시가 이제 1년 가까이 예. 아직 좀 못 됐는데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이동권을 이제 광역화할 그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예. 좀 많이 답답하고 예. 현실이 아직 좀 많이 그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들이지 않을까 하는 예, 저도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이게 장애인 콜셋이라는 게 물론 대기 시간도 문제지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불렀는데 아직 나갈 준비도 안 됐는데 먼저 도착해. 맞아요. 그럴 때 그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늦게 도착하고 이게 너무 빨리 도착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도착해도 안 되고 그 대기 시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물론 현실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대기 시간이 거의 어떤 경우는 10분 만에 오는 거 하면 어떤 경우는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이제 공적 그 일을 계획하고 예를 들어 어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강의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의 시간에 이제 못 맞추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제 어디 강의를 가려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잠깐 불렀는데 거의 2시간 이상 기다려 바람에 그 강의 약속을 펑크내는 그런 참 뭐 웃지 못할 또는 그런 막 그래가지고 강의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절대 그 콜택시를 이용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참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 우리가 또 뭐 심지어 그 뭐 어떤 그 관계 기관하고도 이렇게 뭐 토론회도 하고 많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또 그 이경희 대표님이 앞장서서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시고 저도 이제 가끔 뭐 같이 동참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 점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많이 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얼마 전에 제가 광역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3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상담을 하고 막 논의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내하는 분이 예.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해서 그런지 화가 났나 봐요. 예. 갑자기 왜 이런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끊고 났는데 발신자 번호 제한 표시를 해서요. 예.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붓더라고요. 그러면 그 콜택시 문제. 네, 근데 그것이 상담원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역 쪽에 이의를 제기하고 예. 물었더니 예. 자백을 했어요. 그 상담원이 자기가 그랬다. 예. 이렇게 신고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 광역 콜택시 측이 답변이 네. 그냥 해고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처우들이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이용자한테 아닌데. 물어보고 예, 예. 어떤 처우를 바라는지 확인을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런 내용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예. 사직 처리해버렸다. 예, 예. 근데 제가 사직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네. 광역 콜택시 측은 장애인 사회 장애인 시민을 예. 너무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예. 마음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오래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 시골 같은 데는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대구역에서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동대구역에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영천으로 장코를 이용해서 가려고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도 경계가 다르잖아요.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그 경북도로 가니까 그는 이제 미리 예약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즉시콜로 예약하면 언제 걸릴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뛰어보니까 그 대기가 이제 휠체어 탄 사람이 몇 명 대기하고 휠체어 안 탄 사람이 몇 명 대기하고 하는데 휠체어 탄 사람은 3명 대기하고 휠체어 안 탄 사람이 40몇 명 대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휠체어 타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휠체어 안 타는 사람은 또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데. 지금 바우처 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가 거의 150대 가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이제 지방을 갔더니
그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뭐 도를 넘는 또는 군을 넘는 그 이동은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가 없어가지고 딱 한 대만 배정돼 있습니다. 근데 한 대를 먼저 다른 사람이 이제 선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뭐 지방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다시 또 지방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방을 못 옮기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참 일도 있었고 참 이거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그렇죠. 문제점이 맞습니다. 좀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죠. 이 인식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센터가 어떤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죠. 예. 똑같은 사람. 예. 네. 나 누구나 아닌 있는 다른 좀, 사람이? 예, 완전 다른 그냥 조금 다른 사람 네.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글쎄요.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았지.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고는 하죠. 예. 그 순간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불쌍한 일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녀로서 좀 불쌍하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때 맞는 상황일 뿐이다. 그 사람은 뭐 자체의 정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불쌍한 존재로 정의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인식 개선 교육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 공무원, 기업, 종사자들 뭐 함께 배우고 이야기하며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또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을 바꾸어가는 활동으로서는 저희는 북콘서트, 뭐 관광지의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의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다양한 시민으로서 눈과 발, 손이 되는 역할을 이런 시의원들이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은 다양한데 보통 국회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 시민을 위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는 거, 그들을 좀 알 수 있게 교육이 그 의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북콘서트 하실 때 저도 이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뭐 우리 뭐 시에서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데 참 우리 대표님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시에서 공식 행사로 또 이렇게 북콘서트 진짜. 이번에 이제 북콘서트를 장애인 당사자 작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 이제 그 평생교육과라는 그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이것도 이제 연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직 예산이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 지원도 그렇고 연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뭐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 하면 그만큼 또 활동도 다양해지고 하는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북콘서트 할 때 저도 책 하나 내면 불러주시나요? 네, 그럼요. 불러드리죠. 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나눌까요? 네네. 이번에 듣고 싶으신 음악은 무슨 노래인가요? 제가 그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18번인데요. 네, 이선희의 5월의 햇살입니다. 이런 친구를 좀 많이 그리워할 때 그때 많이 즐겨 듣던 노래예요. 그렇군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 누릴인권센터에서는 공무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교육 네.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나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그동안 지자체 지원이 부족해서 직원 채용 홍보나 뭐 직원 채용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 센터에서 공무원이나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은 많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 화성시 복지과의 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과 학교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잘 하시네요. 잘 네, 되네요. 이제 네.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계속 잘 되길 바래요. 네. 네.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라고 꼽자면 저기 버스 운전원 예. 그리고 콜택시 운전원 등을 이제 교육을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그 장애인 콜택시란 얘기죠? 네, 장애 콜택시 운전원하고 예. 버스 기사님하고 예. 뭐 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예. 예전에는 승차 거부를 좀 많이 했어요. 버스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예. 기사님이 이게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장애인 당신 못 타. 예.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많아서 제가 이제 콜택시 도시공사죠. 예. 도시공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제 교육을 필요합니다. 이런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교육을 할 수 있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예. 재작년에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저 버스 기사님한테 저희 버스 좀 탈게요 했더니 네 이러면 선뜻 안전발판을 내려주시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제가 목적지를 알면 미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다 하고 네. 이제 그 취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대접받으니까 시민으로서 또 이제 고객으로서 대접받는 기분이 또 들었을 때 예.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이런 이동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돼서 제가 이용하기가 너무 편해졌다 하고 이제 고맙다고 전화 왔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현장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도 저도 이제 맞아요. 이런 걸 그렇잖아요. 고마워해야 네. 되는 거 현실이 좀 안타깝죠. 사실 이제 저당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보다 훨씬 비싸고 그 비싼 버스를 또 사기 위해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기사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작동을 할지 몰라가지고 못 태워준다는 거는 그렇죠. 참 안타깝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더니 우리 또 대표님이 또 그걸 네네. 또 지적이 이렇게 비싼 차를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맞아요. 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네. 건데 네. 아쉽죠. 네. 그럼 좀 더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 무장에 이제 베리어 프리네요. BF 요즘 이제 뭐 법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BF 무장애 화상 만들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그 센터가 그 무장애 이제 관광이라든지 또 문화 행사도 추진 중인 것을 봤는데요.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 화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화성시가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장애 관광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례 제정이 시급하고요. 저는 매달 전국에 이제 매달 무장애 관광지를 다니면서 편의시설 점검도 하고 또 불편한 점은 SNS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성시의 관광지도 같은 시선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최근 춘천에서 휠체어 이용자로서 처음으로 킹카누 체험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는 작은 배는 타지 못했고 늘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물놀이와 수상 체험은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전국항 축제나 뭐 행사 때 배 타는 경험을 하거든요. 예. 체험을. 예. 그런데 휠체어 이용자는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휠체어 차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탈 수도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이죠. 그 예. 행사 때 저희가
참여를 했거든요. 예. 참여했는데 장애인은 안 와서 이제 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치스럽고 누가 안 와서 옮긴다는 게 성인인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킹카누를 탔는데요. 와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아 정말 꿈 이- 같은 체험을 하셨네요. 네, 너무 황홀하고 좋았어요. 예. 저희 그 작은 배를 예. 오젓는 배도 굉장히 타고 싶은데 못 타잖아요. 예. 이렇게 안아서 옮겨서 게 너무 싫고 예. 또 위험한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예. 이 배를 타는 안내하시는 분이 당신이 직접 이걸 연구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옆에서 이제 안내까지 다 해주셨는데 예.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튼 저 춘천에 가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셨구만요. 네, 저는 저 춘천에 가서 조금 별로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 사막산 케이블카라고 있거든요. 그게 전동 휠체어가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참 저 곤란한 타보지도 못하고 이제 곤란한 경험을 했고요. 근데 저희 탔는데. 아, 그래요? 그 전동 휠체어는 안 태워주는데. 아니요, 탔어요. 전동 휠체어 언제 탔나요? 요번에 갔을 때, 예, 춘천에서 전 네. 그거는 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한 제가- 대씩만 탔어요. 한 대씩만. 그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사막산 저 케이블카 못 태워준다 해가지고 그게 장애 열린광역이 맞나 하고 신문에 막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광공사에도 그걸 보내줬거든요. 관광공사에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이랬는데 개선이 되는 것 같네. 그런 건지는 잘 예. 모르겠는데 예. 요번에 저희 타고 그 흔들 다리죠? 예, 예. 그것도 갔는데요. 네.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지자체에서 맘만 먹으면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작은 배라도 저기 그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사문진 나루터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나룻배인데도 휠체어가 그 탈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 나룻배 안에도 휠체어석이 다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화성이 아직 조례가 없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네. 이제 좀 더 우리 이 맞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 체험이 뭐 좀 특별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그런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게 조금 네. 슬프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될 예. 부분 같아서 예.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예. 예. 이처럼 장애인은 이제 여행을 또 많이 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아쉬운 거는 이동의 불편함이나 숙박, 예. 이제 숙박지가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예. 숙박 시설이 이런 이제 숙박 시설마다 갖춰져야 되는데 장애인 숙박 시설이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함께 동료들하고 가서 장애인 숙박지를 찾으면 겨우 딱 하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찢어져서 자야 되는 거죠. 참 너는 저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물에서 예. 자야 되고 나는 이 예. 건물에서 자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아직도 좀 많이 여행지의 그렇죠. 불편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숙박시설 보면 이제 그런 문턱 때문에 네, 그렇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의 어느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번 자게 됐는데 그 호텔은 모든 객실이 단차가 없이 돼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왜 맞습니다. 그렇게 저 단차를 둬야 되는지 참, 그렇죠. 예, 아직 이런 안타까워요. 조례나 예. 제도 개선이 예. 많이 필요한 건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화성시도 예. 관광 도시잖아요. 예. 많이 관광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아직도 화성시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예. 이런 숙박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제도 개선이 관광지의 숙소, 예. 화성시에도 이제 관광지마다 숙소가 만들어지고 예. 편의가 좀 예. 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예. 있습니다. 그 전국의 무장애 관광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모니터링도 하고 하신다는데 제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훌륭한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네네. 많이 잘해보자고요. 활동하셔야죠. 뭐. 네, 잘해보자고요. 네. 지자체나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 혹은 아직 벽을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장애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제 아직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십니다.
뭐 예를 들어 북콘서트 연계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과하고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담당자가 참가자 모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집이 돼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2년 걸치게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2, 3년에 걸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연계 사업으로 이제 할 때마다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이번에는 이렇게 시 평생교육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역의 인식 변화가 좀 빠르게 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또 가족 중에 갑자기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다 하는 가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의 이제 예시를 보시면서 공감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몰랐는데 취약했는데 너무 좋은 정보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런 이제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답변들도 많이 오고 물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연계 사업을 통해서 시민 인식은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북콘서트 형식 좀 인식 개석하면 교육이란 부분에서 좀 딱딱해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딱딱하고 또 매년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또 그쵸. 식상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같이 인식에서 변화가 들어가니까 좀 더 색다르게 재미있게 예. 좀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예.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성시하고 이제 윈윈 정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화성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효과를 노리고 또 우리 이 그쵸.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일반 그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네, 사업. 장애인분들이로서 상당히 좀 같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콘서트나 예. 많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활동으로 하면 더 좀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한 얘기로만 말고요. 예. 장애인하면 너무 우울한 얘기로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예. TV나 방송에서도 예, 맞아요. 그렇고 막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쌍한 존재로 예. 자꾸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장애인하면 예. 장애인으로서 얼마든지 사회는 살아갈 수 있다. 예. 근데 작가도 그렇고 예. 뭐 방송인으로도 그렇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그 범위를 좀 더 많이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네. 장애인은 어떤 배려를 받는 것보다도 장애인이라는 걸 고려해서 어떤 네, 이제 네, 운영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 곡 선곡해도 될까요? 네, 예, 장민호의 그 남자는 말합니다.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면서 그녀의 상처를 감싸 안고 같이 치유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장판 정담하고도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한 곡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이제 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이 일은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과 반대로 이건 아직 멀었는데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네.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관계자분들과 부딪히고 또 편의시설이 실제로 개선될 때도 있고요. 또 인권 교육을 다녀온 뒤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예. 그리고 회원분들이 센터장님 덕분에 도로가 고쳐서 너무 좋아요 하고 말하거나 예. 활동지원서 연결이 잘 돼서 큰 도움이 됐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예.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활동지원사 기관들이 가끔 갑질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용자 보고 기관에서 나가라 그럴 때도 예.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예. 해서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이용자가 있음으로써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어떻게 기관에서 이용자를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냐. 막 이제 예. 제가 예. 한번 따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바로 시정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저 몰랐다면서 예. 담당자가. 예.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결코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데가
간혹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제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때 예. 이런 때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 물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지자체나 관련 종사자들이 의견이 부딪힐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조금 불편해하고 예. 보시기에 조금 많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까칠한 분이 있고 화성시 이경이 하면 뭐를 하면은 간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제가 좀 많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네, 있는 뭐 사람입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네. 변화도 느끼고 있지만 좀 나쁘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옆에 분들이 이렇게 가끔 조언도 해주세요. 예. 너무 그렇게 네. 싸납게 하지 말라고 좀 부드럽게 좀 하시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귀담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말을 안 듣는 이제 사람한테는 아주 까칠하게 하지만 또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잘해 주시잖아요. 저 처음에 저하고 생명 부지인데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힘써 주신 것도 많고 고맙고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차피 뭐 쌈딱이라고 하죠. 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만 이런 결과물을 주고 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되게 순한 양 같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좀 쌈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전에 이제 소셜 포커스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제 몇 번 소재를 제보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신문에서 다루었고 또 그 결과 개선된 시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때 그렇죠. 합작으로 뭐 이렇게 많이 개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멀었지만 네, 이런 네. 목소리들 함께 내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나마 저희가 큰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시나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이제 제도적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화성 특례시에 인권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조례도 있고 연구 결과로 인권센터를 빨리 만들어라 하는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아직 화성시가 인권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복지과에서 계속 이제 시의원을 두드리고 해서 계속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오는 답은 아직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 지역마다 뭐 경기도에도 건의공호가 있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수원에 경기도 건의공호센터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의공호의 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5명의 직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겠냐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성시는 특례시가 됐음에도 아직도 왜 인권센터를 만들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화성시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많은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제도가 빨리 개선이 돼서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시급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조례, 무장애 관광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서 편의 시설이라든가 관광지 숙소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한 부분까지 나와야지만 어느 병원까지 가야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장애인이 가면 기구가 없다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인데 이런 제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뭐 화성시도 그렇고 장애인 그 우선 검사 뭐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죠? 우선 산정 특례 그런 거 얘기예요.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구를 정확히 병원에 투여되거나 이렇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성시하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웬만한 광역시급 수준인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네.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신문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화성 동탄에 뭐 아주 최대 어떤 그 대형 대학병원 생긴다고 하는데 뭐 네. 이렇게 시간이 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네, 해봅니다. 좀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바지까지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화성시 이 장애인 누릴 인권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화성 저희 이제 누릴 인권센터가 화성시 공식 인권센터를 자리 잡아서 공공기관과 공무원, 의회, 학교 등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인식 변화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부터 활동 지원 기관이 확대할 예정이고요. 당사자들이 더 편리하게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삶 안에서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사회의 문제고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이웃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서로 이해하고 편하게 대하는 마음이 결국 진정한 인권의 출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너무 이제 불편하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못할 때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제가 제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장애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 여성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실래요? 하고 물어봐 주시니까 굉장히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게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먼저 타고 내리실 때는 선생님이 먼저 내리시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잡아주시고 할 때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함께 사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선곡 기회는 이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곡은 저희 딸이 신청해 준 곡인데요.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입니다. 장판 정담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과 함께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로징 멘트는 함께 하시죠. 네. 장판 정답.